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기술사 강의 도중에 씹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오징어판 세상이라고 들어가 있죠. 오징어판 세상이라는 내용만 들으시려면 부득이하게 구독을 찍으셔야 됩니다. 찍고 안 찍고는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권력과 비리, 부패가 미치는 영향 하고요, 오징어 먹물통이라는 내용으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요 내용으로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 인간이 경제부총리다라고 했죠. 그리고 안에 내용이요, 돈을 마구 찍어서 100억을 1억으로 만들자라는 인간입니다. 근데 이재명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미국은 다르죠. 사실 미국의 달러와 한국의 원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런 사례로 베네수엘라가 제가 지금 돼 있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어떤 통계치를 제가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가 권력과 거기다가 권력에 들어오면 비리하고 부패가 딱 섞이게 되죠. 원래 어느 권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비리가 생기게 되고 부패가 생기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가 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징어 몸통보다는 저는 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자, 그랬는데 권력과 진짜 비리가 만나게 되면은요, 이 이재명이는 돈은 지금 뭐 부유한 것 같죠. 그랬는데 실제로 밑에 하부로 내려가면 아주 힘들어지죠. 그게 국가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국가는요, 진짜 우리가 전망의 위기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나중에 베네수엘라하고 같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100억을, 이재명이가 지금 안 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대안을 냅니다. 지금 뭐 경제부총리인 김부겸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뭐 몇 명, 지금 3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경제부총리 김부겸도 권력이고 같은 민주당이죠. 어디든 비리와 부패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 정말 전망이 달리는 어떠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00억을 1억을 만든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이게 화폐개혁이죠. 화폐개혁. 자, 화폐개혁은 우리나라에 딱 한 번 있었죠. 저 태어나기 전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과 꼭 맞는 사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지식의 칼이라는 내용의 유튜브를 들어보시면 좀 더 상세하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화폐 개혁인데다가 100억을 1억을 만들면 정말 이도 오징어고 이 인간도 유유도 이 인간 해놨네요. 그죠? 자, 이 인간도 오징어고, 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한 3분의 1은 오징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징어 먹물통이 저는 우리 국가에 저는 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권력의 비리 부패가 만연하면 전부 다 만연하게 돼 있죠. 저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비리와 부패가 있는데, 전 토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하고의, 국민하고 삶의 질하고의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100억을 1억 만든다. 더군다나 뭐 기본주택 뭐 내준다. 이거 공권력이죠. 공권력을 높인다는 소리거든요. 토지 공개념, 공권력입니다. 자, 공권력을 높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앞에 이명박이었죠.
자, 이명박이 공권력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어떻게 높였어요? 대표적인 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합병했습니다. 주택공사 따로 있었고 토지공사 있었는데 앞에 제가 한번 2회 때 이야기했나요? 이것을 높인다는 것은요. 공권력을 높인 거예요. 그래도 이명박이는 요 하나만 높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만 높인 게 아니죠. 검찰도 지금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공권력을 굉장히 높인 겁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쪽으로 간다는 것은 검찰의 어떤 권력이 저쪽으로 가버렸죠. 그러면 공권력을 높인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제가 법에 관해서 하나 몇 개를 이야기할 건데요. 생활법에 나오는 내용들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권력이 높여진다는 것은요, 정말 먹물통을 딱 머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터지기 시작하면요, 온 바다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국민의 생활의 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양 오염은 넓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완전히 수족관 안에서 오징어 먹물이 터지기 시작하면 모든 생물이 죽겠죠. 자, 이게 지금 화폐개혁과 비슷한 것이 지금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스카월드를 들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설명을 잘 했는데요. 원래 스카월드는 주식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원래 설명하는데요. 역사를 너무 잘 이야기해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역사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할 정도로 많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진짜 너무 잘 알더라고요. 역사는 결국은요, 지리입니다. 지리에 따라서 역사가 또 만들어지죠. 그죠? 결국은 이거는 또 문화하고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 문화와 지리, 역사에 따라서 경제가 바뀝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베네수엘라를 왜 들고 들어왔습니까? 베네수엘라는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기에 보면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유국이었다고 그래요. 물론 베네수엘라는 우리가 5, 6년 전에 굉장히 부유국이었습니다. 석유 산유국으로서 제가 부유국이라는 건 알았고요.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부유국이라는 건 알았는데 석유 수출국이고 산유국인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석유 이게 산유국이고 수출로서 얼마 정도였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죠? 수출하는 데가 어디죠? 석유 보유국이 그 나라보다 더 많다라고 그래요. 자, 그랬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했어요. 빈곤층 비중이 96%랍니다. 근데 이렇게 빈곤층 비중이 96%가 된 것이요. 불과 5, 6년 전이랍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5, 6년 전에 이렇게 됐을까요? 5, 6년 전까지만 해도 부유국이었는데요. 지금은 최고로 빈곤층이 많은 정말 가난한 나라랍니다. 5, 6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를 이렇게 슈카월드에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때문이죠. 대통령 때문입니다. 자, 대통령이 멍청하죠. 그죠? 대통령이 완전히 오징어 먹물통이에요. 오징어 먹물통이고 사람이 약간 흑인과 백인의 중간 어떤 우리가 말하는 혼혈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부터 백인들을 다 추방을 했습니다. 다 백인을 해서 추방을 하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뒷받침이 싹 없어진 거죠. 생산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았던 거죠.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 보니까 자,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석유를 생산을 하면 되겠지 싶지만 석유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기술자 자체 없는 상황에서 백인을 다 추방했는데 그러면 어디서 배워오면 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배워올 수 있는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추락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계란값이 1,000원이었던 것을 부총리가 계란값이 1,000원 합니다. 이러니까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 10원으로 만들면 되지 계란값 하나를. 그래서 공 1,000원을 10원으로 만들어서 공 2개를 뺐습니다. 근데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럼 어느 날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공 4개가 됐습니다. 어느 날 10,000원입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또 바꿔 공 4개를 떼. 이런데 순간적으로 공 4개 뗐다더라도 금방 또 공 5개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계란 하나 값이 100000000000000이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국에 나가면 이 종이 하나가 1000000000000 찍힌 돈이 오히려 외국에서는 희귀화폐로서 더 비싸게 팔린답니다. 베네수엘라 가서 화폐 하나 들고 오세요. 자, 공산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험 관리에 실패했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요. 이러다가 점점 농사도 안 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계도 없고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연료도 없고 북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은 빈곤층 비중이 96%랍니다. 그러면 위에 대통령이나 권력자들은 그러면 같이 빈곤층이냐?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할 이유가 없죠. 권력층들 4 내지 5%는요. 세계에서 최대 부자의 어떠한 능력을 누린다는 거죠. 자,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장의 공권력이 점점 높아지면은요, 국민의 질하고 생활은요, 떨어집니다. 공권력이 높아가면, 그러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점점 소득이 높아가고 국민의 생활은 하락하게 되죠. 자, 이게요, 남의 나라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2021년도에 나온 통계입니다. 나는 중산층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벌어지는 자산 격차 나왔고요. 줄어드는 사회적 자신감입니다. 자, 줄어드는 사회적 자신감입니다. 일하고 싶은 어떤 느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점점 우리가 일하기 싫어하고 일자리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일할 수 있는 자괴감도 자꾸 생기는 거죠. 자산 가치는 왜 지금 떨어지는 거죠? 왜 자산 가치가 지금 높아지는 거죠? 땅 노릇을 어떻게 해요? 공권력, 권력과 비리, 부패로 이렇게 자산 가치가 당연히 자산의 격차가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시다시피 압니다. 당연히 내 재산이 우리가 자산이 이렇게 격차 집 하나 마련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사람 사는 재미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나는 중산층인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1990년도에는 중산층과 맨하류층이다가 격차가 이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 보면은 중산층과 하류층 격차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산층과 하류층에 격차가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중산층과 하류층 자체가 전부 다 중산층 자체가 하류층으로 다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면 하류층이 중산층으로 간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산층은 하류층으로 갔느냐? 하류층은 그러면 중산층으로 갔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경제 개발이 됐죠. 단지 하류층에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국가 경제라든지 우리가 지금 세계 9위잖아요. 일단 세계 9위이기 때문에 하류층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빈민층은 없습니다. 절대 빈민층은 없습니다. 그랬는데
중산층 자체가 이렇게 하루로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중산층이 하루로 점점 떨어지면은 결국은 빈곤층 비중이 이렇게 96%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산유국인데도 그리고 5, 6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했다고요? 부유국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매디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 6년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절대 빈곤층이 96%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겠죠. 100억을 1억으로 만들자는 이런 오징어들이, 먹통물을 가지고 있는 오징어들이 우리 베네수엘라 같이 이때까지 해난 경제를 베네수엘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점점 우리가 하류층으로, 모든 국민이 하류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나올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재명이가 오징어다, 몸통이다를 떠나서 대통령이 됐을 때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위험을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김은숙이었습니다.